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강신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시간 연수를 하게 됐는데 저도 되게 경직되고 그러네요. 오늘 1시간 동안 재밌게 그렇게 저하고 같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에 대한 그런 AI 코딩 블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이 곧 고시가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AI 코딩 블록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순서는 크게 2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내했듯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하고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AI 코딩 블록과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이지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을 되게 실무적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그 기능이 파워풀한 파이썬하고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과학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부터 코딩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체계적인 경험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2022년 교육과정 부분을 보기 전에 우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5, 6학년군의 실과에서 2개 학년 동안 17차시를 정규에서 가르쳐요. 되게 부족한 시수죠. 배워야 할 내용도 많은데 그 다음에 중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34차시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 되면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되게 강화시켰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는 기존에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것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정보 과목이 개설되면서 68차시를 가지고 선택 비율을 더 높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2015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지만 이 교육과정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라는 소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첨단과학 기술을 교육과정에 담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좀 읽혀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측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정보가 아니에요. 이제 하지만 여러 가지 공청회나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대체로 이렇게 변할 거다, 개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면 기존에 5, 6학년군의 실과에서 17차시로 가르치던 것을 34차시로 늘릴 것으로 좀 예측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17차시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 시간이라는 시수가 좀 생기면서 인정도서 같은 게 많이 개발되어서 활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정도서는 한 3학년 정도부터 아마 코딩을 필두로 하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되게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34차시 필수인 정보 과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마도
조금 전에 초등의 경우를 말했듯이 자율시간을 활용해서 인정도서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최소 3년간 68차시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68차시 일반 선택으로 정보가 유지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 교과가 확대가 돼요. 고교 학점제나 이런 거와 연결해서 아마 교과목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은 지금 이미 교과목이 개설돼서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생활과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등 5개 교과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이 이제 초중등 학교에 되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당장 걱정이죠. 이 새롭게 추가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 아마 2025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마 인공지능하고 데이터과학이나 코딩 등을 선생님들께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돼요.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그리고 코딩이 AI 코딩 블록을 사용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난 3월부터 제가 AI 코딩 블록이라는 것을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이 AI 코딩 블록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이론하고 상당히 일치되어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을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배울 수 있고 또 코드를 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좀 쉽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연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조금 교육과정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AI 코딩 블록하고 이 AI 코딩 블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가장 많이 코딩을 하고 커뮤니티가 가장 큰 이 파이썬 언어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고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I 코딩 블록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되는 제가 올려놓은 GitHub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접근하셔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코드나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대한 코드들을 직접 구글의 콜랩이라는 환경에서 한번 여러분도 직접 실습해 보면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AI 코딩 블록을 여러분 구글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AI 코딩 블록은 KT에서 개발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KT AI 코딩 블록을 구글 검색으로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코딩 블록 그 사이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트에 접근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어느 정도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면 댓글에 실시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거나 또는 바로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와서 하고 있군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KT AI 코딩 블록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연수를 하기 전에 몇 분이 질문도 해주셨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스크래치나 엔트리라는 블록 언어가 굉장히 활발히 쓰이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AI 코딩 블록도 상단에 메뉴가 있고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하단에 AI 코딩 블록이라는 그 하위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는 환경으로 와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코딘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블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대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코드를 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록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탭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AI 학습이라는 탭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두 번째 메뉴란에 보시면 데이터과학,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생성모델, 나의 모델 이런 메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까지 쭉 메뉴들이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이 메뉴들은 그냥 클릭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론에서 다뤄지는 용어가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스크립트 코드로 작성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KT 코딩 블록은 되게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용어를 이론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용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이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래치나 엔트리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단순 회귀 분석하고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 두 가지를 실습하면서 제가 콜랩에 올려드린 파이썬 코드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코드 부분을 그대로 이 AI 코딩 블록을 쓰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것처럼 파이썬 언어로 스크립트 언어로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 코드를 짜게 되면 되게 실무적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지만 지금 AI 코딩 블록을 쓰면 그건 못지않게 거의 유사하게 그런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단순 회귀 분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컬럼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버튼이죠.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상단에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규칙을 생성하고 생성된 규칙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추론하거나 분류를 하는 이런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 데이터를 좀 만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요. 제 마우스 커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테이블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AI 코딩 블록에서 이미 제법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넣어 놓고 있어요. 아마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데이터과학에서 가장 많이 샘플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셋 하나를 사용해 볼게요. 그것이 붓꽃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보시면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붓꽃 데이터라는 게 있죠. 우리는 붓꽃 데이터를 선택해 볼게요. 예. 여러분도 선택했나요? 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컬럼, 지금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꽃 종류 이렇게 총 5개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컬럼이라 그래요. 컬럼이라 그러고요. 자, 왼쪽부터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인덱스하고 컬럼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셋이에요.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붓꽃이라는 거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붓꽃은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붓꽃에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꽃 종류를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첫 번째가 세토사라는 종류가 있네요. 예, 조금 더 쭉 내려가 볼게요. 예, 이 데이터셋은 총 150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꽃 종류가 나오죠. 예, 벌시칼라라는 꽃 종류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예, 세 번째 꽃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게 벌지니카죠. 그래서 이 붓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라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임의의 4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꽃을 분류하는가, 또는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잎의 길이하고 2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후에 꽃받침의 길이를 넣으면 꽃잎의 길이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머신러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 얘기를 할 거니까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잎 길이라는 요 2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서 데이터셋을 불러 오셨으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요 탭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조금 이렇게 쭉 갔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댓글에 좀 빠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학습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우리는 붓꽃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붓꽃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단순 회귀라는 탭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이 컬럼 선택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아까는 테이블로 갔었죠. 이제는 학습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아마 컬럼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특징값 1, 그 다음에 측정값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한 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단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특징값 하나에 대해서 예측하는 측정값도 한 개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꽃받침 길이라는 걸 특징값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꽃잎 길이라는 것을 측정값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되었으면 좀 댓글 또 올려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완료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특징값하고 측정값이 이제 세팅이 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딩하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머신러닝 얘기 드렸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기존의 프로그램은 데이터하고 규칙을 넣어 가지고 답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이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한 걸 바탕으로 규칙을 생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학습을 하는데 여기 밑에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이라는 콤보 박스가 있네요. 예, 지금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번 먼저 시행해 볼게요. 그래서 1차가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한 그대로 학습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하신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예, 학습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코디니가 막 이렇게 머리에 학습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1차를 했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요게 우리는 회귀식이라고 하고요. 요 1차 방정식을 보시면 요 x에 대한 요 값이 한 개죠. 예, 이 차수가 x의 차수가 1차기 때문에 아까 1차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회귀식을 그리는데 요 1차 회귀식은 여러분들 짐작했듯이 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 요게 바로 요 y는 1.8 5843 곱하기 x 마이너스 7.10144 이 방정식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뿌려진 이 점들은 뭘까요? 이 점들은. 자, 여러분들 이 점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요. 이 점들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가로 속에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예,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값 오른쪽에 보시면 꽃잎 길이라는 게 있어요. 꽃잎 길이.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또 꽃잎 길이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짐작했듯이 앞에 있는 X는 꽃받침 길이가 되고요. 예, 뒤에 있는 Y가 이 꽃잎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Y라는 그 좌표 값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거가 사실은 이 산점도로 뿌려진 이 데이터들의 일종의 추세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1차 이 방정식, 1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직선이 없었을 때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이 들어오면 그 점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 직선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쉬워지죠. 이 직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단순 회귀 분석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이 뭐일 거다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이 1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그 새로운 입력된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여기 학습에서 아까 제가 그냥 좀 넘어가자고 얘기한 부분이 1차, 2차, 3차, 4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라는 걸 클릭을 하고 학습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아래로 보니까 직선이었던 게 이렇게 조금 굽었어요. 이 선이. 이유는 뭘까요? 예, 여기 상단에 회귀식을 보시면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x의 차수가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2차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 모양을 띠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볼까요? 예, 혹시 퀴즈 한번 올려볼게요. 3차 하면 밑에 식이 x의 최고차항이 뭘로 바뀔지 혹시 한번 답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혹시 답을 한번 올리시는 분이 있으실지. 예, x의 최고차항이 네, 조금 더디게 올라오네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예, 혹시 누군가 답을 할지. 예, 이렇게 3차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이 몇 차일까?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네, 3차라고 도로시 님이 답해 줬네요. 근데 왜 유유인지 모르겠네요. 유유. 네, 좋습니다. 그럼 3차라고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전에 2차 방정식의 모양이었던 게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그래프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는 것을 이론에서는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래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그럽니다. 다항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지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선보다 이렇게 데이터에 더 핏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열심히 해서 데이터셋 내에서는 예측을 잘하지만 임의의 값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편차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서는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요.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렵죠. 예, 그런 용어가 오늘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마냥 이렇게 당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선을 그리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이 끝났어요. 예, 이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단에 내려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임의의 값이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우리가 임의의 값을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데이터셋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겠죠. 뭐 5.6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5.1 요런 것들이 있네요. 자, 우리는 그냥 5.2 한번 넣어 볼게요. 꽃받침의 길이가 5.2일 때 꽃잎의 길이를 얼마로 예측할지. 자, 요렇게 넣으시고요. 특징 값으로 예측하기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2.47이라는 값으로 예측해요. 그래서 실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예측한 값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넣은 x 값이 5.2고요. 그 다음에 y 값이 2.4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가 5.2가 들어왔을 때 꽃잎 길이는 2.4라고 이 머신러닝은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단순 회귀라는 것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임의의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이 그 값에 대응되는 y 값이 얼마일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단순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AI 코딩 블록을 사용하면 인공지능 코드를 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그대로 똑같이 짜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시 한번 이제 1대1로 대응을 하면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연수를 위해서 GitHub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github.com 하시고 highgasky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AI 코딩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두 개의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AI 코딩 실습이라는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픈 인 콜랩이라는 거를 클릭하기 전에 쭉 한번 살펴만 볼게요. 지금 우리 AI 코딩 블록으로 붓꽃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저희가 한 게 꽃받침 길이하고 꽃잎 길이라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단순 회귀 분석을 한 거를 그대로 파이썬 코드로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붓꽃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회귀 분석에 필요한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영어로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이 되죠. 요 구체적인 코드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건 그것에 해당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복잡한 스크립트 코드 부분이 AI 코딩 블록을 사용하면 위지익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튼 클릭 이런 걸로 다 가능하다는 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 세팔 랭스라는 게 꽃받침의 길이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 페털 랭스라는 게 꽃잎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런 시각화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단순 회귀 선을 똑같이 그었죠. 자, 여러분 코딩 블록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 살펴보고 코딩 블록으로 돌아가서 1차를 클릭하시고 학습하기에서 1차를 클릭하시고 학습하기를 다시 누르면 아마 동일한 모습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가 실제로 파이썬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상단에 좀 데이터가 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좀 데이터가 뿌려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1차 방정식 요 1차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요게 회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코딩 블록에서 이 초록색 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이런 스크립트 코드를 많이 짜야 요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I 코딩 블록은 지금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누르면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값을 넣으면 예측해 주는 거. 우리 5.1을 넣으면 실제 2.47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5.0을 놓아놨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5.0이라는 값을 넣으니까 2.2라는 결과를 돌려줘요. 그러면 우리 AI 코딩 블럭에 가서 5.0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값이 그대로 일치하는지. 네, 한번 예, 완전 똑같네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있네. 예, 완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연수에서 AI 코딩 블럭을 사용하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그 스크립 언어로 짤 수 있는 거를 쉽게 짤 수가 있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5.0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특징 값으로 예측하기를 누르면 자, 2.19라고 나오죠. 2.19라고 나오는 데이터를 돌아가 보시면 2.2라고 나오죠. 이건 되게 그 오차 범위에서의 편차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개연성들은 충분히 좀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거를 자꾸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제가 설명한 걸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볼게요. 여기에 2차라고 클릭을 하시고 학습하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실제 이 회귀선 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I 코딩 블럭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2차를 넣어 놓았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폴리노미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보면 제가 여기는 3차를 넣어 놨네요. 여기 보시면 D거리가 3이죠. 제가 여기서 편집이 안 돼요. 콜랩에 가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우선 3으로 넣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AI 코딩 블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3차를 클릭해 볼게요. 3차를 클릭하고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그래프 모양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출력이 돼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좀 라운드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이죠. 자, 요 패턴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그 파이썬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비슷하죠?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면서 좀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는 선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파이썬이란 언어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학의 강의나 머신러닝, 딥러닝 코드를 실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코딩 블럭이라는 걸 만났을 때 너무 이런 게 일치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상급 학교의 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도 되게 트랜지션이 빨리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 회귀 부분은 좀 이렇게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 이제 테이블 부분도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코딩 블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 놓았어요. 이렇게 라인 25부터 보시면 요거 박스 플랫이라고 그럽니다. 박스 플랫. 요 박스 플랫인데 요 박스 플랫은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요게 좀 크기가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요 박스 플롯을 보시면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이 최고 값이에요. 이 데이터셋의 제일 큰 값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것이 최소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박스로 되어 있는 요 가운데 초록색 선이 미디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이나 미디언 값이라고 중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박스의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아래쪽은 25% 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 부분은 75%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박스 플롯을 파이썬에서 그리게 되면 이런 코드들을 넣어야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KT 코딩 블럭을 사용하면
좀 쉽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뭐 테이블 요약, 라인 그래프, 정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찍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테이블 불러오기라는 걸 클릭하시고 역시 붓꽃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테이블 요약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자, 이 테이블 요약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자, 이 테이블 요약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데 잘 보시면 평균값,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분산 이런 정보들을 줘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자, 파이썬에서도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가 보시면 바로 이 표입니다. describe라는 이 명령으로 이 테이블에 정보를 주는데 보셨듯이 mean은 평균이고 std는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mean 값은 최소 값이고 말씀드렸듯이 25% 범위, 50%, 75%, 맥스 값. 자,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는 이 코드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지만 이 코딩 블락에서 보시면 실제 이게 버튼 클릭 하나로 이렇게 테이블 요약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데이터를 올려서도 이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박스플롯 얘기했죠. 자, 이 박스플롯도 파이썬에서 보면 제가 일일이 그거 정보를 알아야 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마우스가 이렇게 억세스 해도 여기에 얘가 맥스 값이다. 그리고 여기에 민 값이다. 75% 값이다. 뭐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근데 AI 코딩 블락을 쓰면 자, 그래프에 억세스를 하면 이런 정보를 줍니다. 자, 맥스 값이고 7.9다. 그 다음에 민 값이고 4.3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1이라고 돼 있죠. Q1에 5.1이라고 돼 있죠. Q1은 쿼터의 1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쿼터가 25%죠. 그래서 이 쿼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올라가서 요 위쪽은 아까 75% 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쿼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Q3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플롯에 대해서도 파이썬보다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데이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히스토그램 이런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보여줘요. 파이썬에 가면 자, 이제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 그래프죠. 라인 플롯.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이라고 산점도죠. 그 다음에 이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모두 산점도를 찍어 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서 하지만 AI 코딩 블락에서는 직관적으로 그 결과를 바로 돌려준다. 자,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살펴보는 걸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옆으로 보시면 라인 그래프,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라인 그래프, 그리고 이제 뭐 3차원, 2차원 이렇게 찍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점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아까 산점도 파이썬 코드하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아까 히스토그램은 제가 미리 짠 코드에서는 네 가지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고요. AI 그 코딩 블락에서는 이제 한 개에 대해서 꽃받침 길이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차분히 이 데이터들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바로 설명 가능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각화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EDA입니다. EDA 부분인데 AI 코딩 블락을 사용하면 데이터 과학의 EDA 부분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보시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단순 회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테이블을 보는 거 어떤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좀 다른 실습 하나로 넘어가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인터넷에 가면 워드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곳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워드 클라우드를 직접 그려보면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역시 여러분들 AI 코딩 부분에 가서 워드 클라우드 소스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깃허브에 가시면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 노트북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파일을 열면 이렇게 텍스트가 있죠. 이 장문의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쭉 복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복사를 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있는데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랩으로 넘어오고 나면 이렇게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고요. 블록을 해서 컨트롤 C가 카피하는 거죠. 컨트롤 C를 누르고 KT 코딩 블락에 가서 직접 입력이라는 라디오 버튼이 있네요. 여기 직접 입력, 파일 선택 이렇게 있는데 직접 입력이라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 텍스트가 여기에 붙어요. 자, 이 텍스트를 붙이고 나서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할 때처럼 똑같이 학습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요. 자, 이 학습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줘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독서가 아주 굵게 나왔죠? 25번, 25번 등장했나봐요. 그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를 조금만 설명하면 중학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사문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찍어보면 국어 공부를 할 때 뭐를 중요하게 해야 하는지 이 워드 클라우드를 쓰면 쉽게 분석이 가능하죠. 이 AI 코딩 블락을 쓰면 다른 교과에 이런 그 활용성도 되게 높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국어라는 이 텍스트를 가져와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독서, 국어 이런 걸 잘 보세요. 공부 여기 조금 보니까 뭐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걸 좀 읽으면 도움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말, 뭐 이런 문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것도. 자, 이거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많은 스크립트 코드를 쭉 진행을 하고요. 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사전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더 내려가면 이렇게 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빈출도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크게 그렸는 줄 몰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국어하고 독서가 크죠. 그 다음에 공부 정확하게 일치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한 거랑 AI 코딩 블락을 사용해서 표현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출력했을 때 바로 이 사전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자, 이 사전 파일을 우리 AI 코딩 블락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40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횟수를 쭉 이렇게 사전 형태를 테이블 형태로 살펴볼 수 있게 제공을 해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파이썬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블록으로 구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곧바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과제나 혹은 꼭 코딩과 관련된 교과목 공부가 아니더라도 바로 교과 학습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AI 코딩 블록 쪽에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간단히 한번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생성모델 요 세 가지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이론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상급 학교로 학생들이 지나갈 때 전입가가 굉장히 높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수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도구를 소개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지나갈 때 그 전입가가 높은 교육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도구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들 이 연수가 뭐 다소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제 스님들께서 이렇게 미리 연수 전에 올려주신 질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답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소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연수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기 AI 코딩 블락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교수학습 과정안,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뭐 튜토리얼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들어 놓은 기존 작품들도 클라우드 같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런 샘플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하고도 또 필요하면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볼 건데 지금 부엉쌤 올려주신 질문이 하나 있네요.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AI 코딩 블럭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엔트리나 스크래치 또 파이썬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수업 중에 사실은 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래치하고 엔트리도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블록들이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확장성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제 스쿨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데이터 과학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지도학습들을 코드로 짜는 것이 되게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AI 코딩 블록은 파이썬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상급 학교에서 스크립트 코딩으로 전환됐을 때 그 전입가가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것이 저는 스크래치나 엔트리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좀 접근하실 때는 이 AI 코딩 블록으로 하시면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나 혹은 이제 방과후 학교나 이렇게 스크립 언어하고 병행해서 아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분 중에 최민정 선생님 계시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AI 코딩 블록을 모든 교과에 적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AI 코딩 등은 정보 기술 등의 교과에만 적용한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다른 교과 활동에서도 쉽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수업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텍스트를 국어 과목의 텍스트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든 과목은 저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블록 코딩 언어, 이 AI 블록 코딩 언어는 그거를 처리해주는 어떤 도구나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하고 100% 저는 활용이 가능하다.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만드시고 그거를 이 AI 코딩 블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면 저는 100% 가능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에 여러분들 사이트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제가 교육부 등에서 연수할 때 소개했던 사이트이기도 한데 이 사이트에 가면 기계학습으로 식물 잎을 분류하는 이런 그 앱을 만들어 올려놨어요. 식물 잎을 분류하는 거는 사실은 과학교과 내용이죠. 식물의 그물맥이나 나란히맥을 분류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기반으로 값이 들어왔을 때 나란히 매기다, 그물 매기다라는 것을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AI 코딩 블록으로 작성하면 과학 교과와 실제 AI 코딩 블록을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모든 교과에 쉽게 접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분만 더 볼게요. 예, 펄키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코딩이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우리 타이틀에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오늘 1시간 연수지만 선생님들께서 2025년에 적용될 그런 교육 과정에 좀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규 교육 과정에 실제로 코딩이 이미 편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시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쭉 이렇게 코딩이 연결돼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라도 자율 시간을 이용한 인정도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정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코딩 관련된 거 혹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이런 교육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시도마다 그 다음에 학교장님과 선생님들의 이제 의지에 따라 인정도서라는 게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편차의 개연성은 있어요. 이제 하지만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저는 남다른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인정도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그런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점점 많아질 거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이 좀 빨랐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선생님들하고 AI 코딩 블록이라는 그 어쩌면 좀 신규 제품일 수 있지만 이제 이 제품이 저는 파이썬이라는 언어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스크립 언어를 블록이라는 형태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 실제 실습하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 AI 코딩 블록에 하나 좀 그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퀵드로우라는 이 예측 시스템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그 완성된 그림이 뭘 거다라는 걸 예측해주는 그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AI 코딩 블록에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좀 구글의 좀 퀵드로우보다 좀 개선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 연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메뉴 보시면 AI 학습에서 요 퀵 드로우 학습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도 학습에. 다시 설명할게요. AI 학습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지도 학습,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위에 보시면 퀵 드로우 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총 6개의 그림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하게 그리면 이 퀵드로우 머신러닝이 그게 뭘 거라는 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양파를 그려야 한대요. 그림에 제가 자신이 없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릭하고 양파가 요렇게 생긴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그리니까 바로 양파라고 하네요. 상당히 벌써 맞춰버렸네요. 자, 이게 그 구글에서 하는 퀵드로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양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오른쪽에 그 프로테이지를 적어줘요. 자, 이 부분이 우리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퀵드로우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은
퀵드로는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냥 허공에 뭔가를 그리고 맞췄다 이제 이런 것만 하는데 여기 AI 코딩 블락의 퀵드로 학습은 재밌게 퀴즈 모드라는 걸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이제 요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들어가 보면 퀴즈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 로그인을 해야 하네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등록하고 로그인 해 보십시오. 그럼 오른쪽에 쭉 이렇게 챌린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학생들이 좀 더 여기에 인게이지하고 참여하고 좀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되고, 그리고 AI 코딩 블락이 계속 이런 좋은 익스텐션 추가로 뭔가 이렇게 플러그인 같이 많이 들어갈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AI 코딩 블락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스크립 언어의 대표 언어인 이 파이썬하고 어느 정도 좀 일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연수가 어땠나요? 저도 이제 좀 되게 경직되게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